브로드컴은 AI 매출이 143% 성장했지만 실적 발표 후 시간외에서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규장마저 주가가 12% 넘게 빠지며 마감했는데요. 그 여파로 오늘 아침 우리 코스피는 장이 열리자마자 6% 넘게 급락했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어요. 이걸 모르고 증권사 리포트에 적힌 가격만 보고 들어가시면 핵심 방향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좋은 숫자가 나와도 왜 빠지는지. 그 가격 결정 구조를 모른다면 다음 장도 준비할 수가 없겠죠. 나나의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제가 어제 체크리스트에서 반도체 지수가 브로드컴 급락 충격을 흡수하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로드컴은 2분기 AA 반도체 매출이 108억 달러였어요. 전년 대비 143% 성장이었죠. 역대급 숫자였습니다. 3분기 전체 매출 가이던스는 294억 달러로 시장 예상을 웃돌았는데요. 그럼에도 주가는 정규장에서 12% 넘게 급락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3천억 달러 넘게 증발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그런데 해석은 갈리겠죠. AI가 꺾인 걸까요? 아닙니다. 숫자만 보면 AI는 여전히 강해요. 문제는 시장이 이미 그보다 더 높은 기대를 가격에 넣어놨다는 건데요. 실적 발표 5일 전에 주가는 13.6%가 이미 올랐거든요. 퍼들이 먼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2분기 실제 총매출은 런던 증권거래소 기준으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고 소프트웨어 부문도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3분기 AI 반도체 가이던스를 160억 달러로 제시했는데 블룸버그 기준 시장 예상치는 172억 달러였어요. 전체 매출은 상당히 좋았지만 시장이 더 민감하게 본 AI 허들은 넘지 못한 겁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AI 종목은 이제 좋은 실적이 아니라 기대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로 평가받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로 오를 때 조심하고 확인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브로드컴이 정확히 그 패턴이에요. 물론 반대 시나리오도 있는데요. 엔비디아나 메모리 체인에서 강한 수요가 다시 확인되면 이번 충격은 단발성 조정에 그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이 충격을 흡수하면 AI 강세 국면은 유지가 될 거고 못 버틴다면 밸류에이션 재조정이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어젯밤 다우가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반도체가 빠졌다면 시장 안에서는 어떤 섹터가 강했는지도 한번 보셔야겠죠. 다우는 874포인트 오르면서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지수는 2.16% 하락했어요. 마이크로는 7%대 하락으로 브로드컴 충격이 메모리 체인까지 번졌습니다. 같은 날 지수는 강한 편이었는데 기술주는 약했던 거예요. 이건 전면 강세가 아니라 내부 회전입니다. 가격 움직임상 AI 반도체는 쉬어가는 거고 금융, 헬스케어, 방어주 쪽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온 거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예상이익 대비 137배에 거래되는 상태에서 전망이 기대에 못 미치니까 주가가 빠졌어요. 고밸류 성장주가 작은 실망에도 흔들리는 장세입니다. 지수만 보고 불장이구나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안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다우는 오른 날이지만 그 상승을 AI가 이끈 날은 아니었어요. 시장 안에서는 분명한 내부 회전이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갈리면 금리와 고용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가 다음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기는 좀 무겁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22만 5천 건으로 올랐습니다.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1분기 생산성은 0.3%로 하향 조정됐고 단위 노동 비용은 1.8%였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고용이 식었으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같은 날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3.5%인 상황에서 인하보다 인상이 선택지라고 했습니다. IMF도 미국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이 2027년 말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재밌는 숫자가 하나 더 있어요. 챌린저 기준 5월 감원이 9만 7천 명인데 이 중 40%가 AI 관련 감원입니다. 기업들이 AI를 비용 절감과 조직 재편의 명분으로 본격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AI가 생산성을 올릴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고용이 빠져버린다면 패드가 보는 풍경이 달라집니다. 기름값에서 물가로, 물가에서 금리로, 금리에서 성장주 억제로 이 고리를 계속 말씀드렸죠. 오늘 데이터도 이 고리가 다시 작동할 조건을 만든 겁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시장이 다시 열어둬야 하는 건 동결 장기화뿐만 아니라 일부 패드 인사들이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고용이 식어도 에너지, 관세 물가가 지금과 같다면 패드는 쉽게 완화로는 안 갑니다. 물론 반대 시나리오도 열려 있겠죠. 오늘 밤 고용 보고서에서 실업이 더 늘고 임금이 둔화된다면 패드가 결국 완화 쪽으로 기울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갈리는 와중에 중동에서는 또 다른 변수가 터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 이행에 합의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근데 헤즈볼라는 이 휴전안을 거부했습니다.
AP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4명과 유엔 평화유지군 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어요. 어젯밤 미국장에서 유가는 하락했는데요. 브렌트가 95달러대, WTI가 93달러대. 근데 주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이란 원유 수출은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도됐어요. 공급적 리스크가 해소된 게 아니란 뜻입니다. 하루 하락만 보고 유가 리스크가 끝났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위험하단 거겠죠? 한편 미 하원은 대이란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결의를 215대 208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과 합류한 겁니다. 이건 즉시 전쟁을 끝내겠다는 건 아니지만 전쟁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는 정치적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외교 기대로 유가가 내려갔지만 휴전 당사자가 거부한 합의는 불안전하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합의와 이행은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해요. 유가와 금리가 한꺼번에 불안한 구간에서 오늘 아침 한국 시장이 가장 먼저 흔들렸습니다. 한국 투자자분들은 여기에 꼭 집중해 주세요. 오늘 아침 코스피가 장이 열리자마자 6%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8,100선까지 밀렸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540원대 중반까지 올라오면서 부담을 키웠습니다. 엔화는 160엔을 다시 위협하고 있고 일본 외화 보유액은 한 달 만에 770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일본이 엔화 방어에 외환 보유액을 동원한 흔적이에요. 일본 보유액 상당 부분이 미국채로 운용되는 만큼 시장은 이것이 미국채 수급과 달러 유동성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도 같이 보게 됩니다. 엔화가 흔들리면 원화도 같이 약해져요. 아시아 에너지 수입국 통화가 한꺼번에 눌리는 겁니다. 이번 급락의 1차 촉발 요인은 국내 개별 악재보다 글로벌 AI 베타 조정이에요. 어젯밤 브로드컴 충격이 한국 반도체 베타로 전이된 겁니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시총이 40% 안팎까지 커졌어요. 성장이 빨랐던 만큼 미국 AI 반도체가 흔들린다면 한국이 레버리지로 맞는 겁니다. 한편 SK 하이닉스는 미국 ADR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대 140억 달러 조달 가능성이 보도됐고 연초 대비 주가가 250% 이상 올랐습니다. HBM 메모리의 희소성은 여전히 강력한 호재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 반도체 지수가 안정되기 전까지 한국 반도체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한국 반도체는 장기 스토리와 단기 베타 리스크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여기에 AI와 유가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것도 문제인데요. 사모신용 시장에서도 경고 신호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블랙스톤의 790억 달러 규모 사모신용 펀드에서 환매 요청이 10%에 달했어요. 근데 분기 한도가 5%라서 절반밖에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사모신용이란 은행이 아닌 펀드가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는 시장인데요. 환매 제한이 걸렸다는 건 돈을 빼고 싶은 투자자가 빼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곧바로 금융위기로 연결된다는 건 아닌데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스트레스의 초기 신호라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컨티넘이라는 양자 컴퓨팅 회사가 IPO 가격 60달러보다 높은 68달러에 개장했습니다. 근데 종가는 60.38달러로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개장 수요는 강했지만 종가 유지력은 약한 겁니다. 스페이스X는 주당 135달러, 최대 750억 달러 조달 목표의 IPO 로드쇼를 시작했습니다. 6월 12일 상장 예정이에요. 성장주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가격을 유지하는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이 차이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시장이 던진 질문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AI 매출이 143% 성장하는데도 주가가 13% 빠지고 고용의 냉각 신호가 나오는데도 페드 내부에서 인상론까지 나오고 휴전에 합의했는데도 당사자가 거부하는 그런 장세. 시장은 좋은 숫자가 아니라 이미 가격에 들어간 기대를 얼마나 넘기고 있느냐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고용보고서에서 업종 구성 꼭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서비스와 제조에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내일도 꽉 찬 데이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